요즘에 뭐 SNS나 유튜브 사람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원하지 않게 자기가 찍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때 뭐 불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뭐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좀 부정적으로 미칠 수도 있고, 이것은 명백하게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 이 초상권이라는 것은 헌법에서도 나와 있는데 개인은 누구나 다 자기의 얼굴이 찍히지 않을 권리,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일단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삭제 요청, 나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삭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것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초상권 침해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.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민사상의 불법 행위이지만 형사상으로 이거를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몰래 카메라로 신체 은밀한 부위를 찍었다라고 하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이 되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한번 최근에 법원에 있었던 사례인데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공고를 붙여놨는데 누가 몰래 술을 마신 겁니다. 근데 그 노래방 주인이 술 마신 사람의 얼굴을 노래방 입구에다 크게 걸어놓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진을 내려달라고 하니까 노래방 주인이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려줄 수 없다라고 계속 고집을 피워서 소송까지 갔는데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게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초상권과 충돌되는 것이 공익입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의 모습을 찍어서 붙여놨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공익이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의 초상권이 우선이냐를 따지게 되는데, 일반적으로 범행에 쓴 장면이라고 하면 범행의 장면을 찍어놨다고 하면 공익에 부합된다라고 해서 초상권 침해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유명인 공인의 사생활의 경우에는 그 시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, 예를 들어 정치인의 사생활 이런 거를 찍어서 뭐 사진을 올렸다라고 했을 때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초상권 침해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한때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정치인의 뭐 사생활을 찍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부도덕하다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공직자의 사생활 역시도 중요한 알 권리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게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. 한때 예전에 한 신문사에서 그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여성의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. 상반신이 약간 노출된 옷이었는데요. 법원의 판단은 이랬습니다. 아무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은밀한 것까지 공개한 것은 이거는 그 관음증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알 권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. 그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의 은밀한 뭐 사생활을 뒷조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일단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안방에 다른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혹시 은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찍혀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 그 뒷조사하는 거는 뭐 흥신소를 통해서 개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설 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,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나를 포함한 대화가 아닌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뭐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.
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라고 해서 내가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이때 이게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, 이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그 채권 채무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녹음을 하고 재판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증거로 충분히 쓸 수 있고, 이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. 이혼 소송이나 이런 데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촬영 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또 그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또 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몰래 촬영이나 몰래 녹음을 한다거나 CCTV를 증거로 사용했을 때는 이 증거를 나는 사용하지 마, 이 증거를 사용함으로써 나 역시도 어떠한 민사 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, 이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,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증거로 사용하더라도 그 당사자와 관계없는 제3자에게 유포한 것은 그것은 정당성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뭐 바람 피운 배우자의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다, 아니면 내 블로그에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. 유튜브를 하시면서 영화를 소개하거나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러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. 근데 뭐 영화 제작사나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고마운 일일 수도 있는데,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합니다. 이걸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? 일단 그 텍스트나 영화가 주가 되면 저작권 침해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책에 뭐 골자를 소개한다든지, 이걸 뭐 비평적인 입장에서 비평을 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뭐 인용한다든지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, 책의 뭐 10%, 20%를 본인이 직접 읽는다거나, 아니면 영화 장면의 뭐 결정적인 장면을 영화사의 동의 없이 소개하거나 라고 했을 때는 설사 그것이 출판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. 이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.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심지어는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. 블로그에서 어떤 좋은 시를 한 편을 보고 그 시를 본인의 시인 것처럼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그 글을 쓴 사람이 발견을 하고 고소를 했는데, 이 블로그에 올린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도 선의로 내가 올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동의 없이 올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, 만일 책과 관련된 내용을 올린다고 하면 출판사의 동의를 얻고, 영화도 마찬가지로 영화사에서 대중들에게 공개된 범위 내에서 그 내용 한도 내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. 참고로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가 됩니다. 친고죄는 뭐냐면 그 저작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 뭐 동영상을 올렸다,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올렸다, 책을 올렸다라고 해서 저작권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정중하게 사죄를 하고 일정한 금액을 배상을 해준다든지 하면서 합의를 보는 게 상책입니다. 이것을 끝까지 뭐 재판까지 가보자라고 했을 때 결국 피해보는 것은 영상물을 올린 당사자가 되고, 형사처벌도 받고 또 하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